DK VD3들 기본 세팅 영상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조정기에 후면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조정기를 켜줍니다. 조정기를 켜주셨으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워링이 뜨는데, 이거는 그냥 경고문이라 가볍게 무시해도 됩니다. 이전을 눌러서 나와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뜨는데 8888 4자리 번호를 입력해줍니다. 다 하셨으면은 예스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왼쪽부터 모델, 시스템, 리시버, VD 세팅이 보입니다. 우선 보통 조종기가 바운딩이 돼서 나오는데 바운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바운딩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에 들어오시고, 시스템에 들어가 주셨으면은 제너럴 세팅 눌러줍니다. 세팅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스타트를 누르면은 여기 LED가 깜빡이면서 얘가 주파수를 쏘는데, 그때 소신기의 버튼을 눌러서 바운딩을 시켜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링크 스타트를 누르시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깜빡입니다. 보면 이제 VD3들 수신기인데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나 있습니다. 구멍 작은 거는 LED 구멍이고요, 왼쪽에 구멍 큰 거는 바운딩 버튼입니다. 우선 이거 눌러도 얘가 전기가 지금 전원이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바운딩이 안 되고요, 여기 끝에 3셀이나 4셀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네. 전원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불빛이 깜빡이는데, 아까 설명했던 왼쪽에 버튼을 눌러서 조종기를 바운딩 해줍니다. 바운딩이 될 때까지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바운딩이 알아서 됩니다. 바운딩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초록불이 뜹니다. 만약에 바운딩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빨간불이 뜹니다. 바운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종기가 맞는지, DK랑 VD가 섞인 건 아닌지. VD나 DK는 외형이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많이들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 수신기와 조종기가 각각 펌웨어가 있는데 이 펌웨어 버전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가끔 바운딩이 안 되곤 합니다. 네. 이제 바운딩을 하셨으면은 나와주셔서 모델에 들어가 주십니다. 모델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누를 수 있는 패널이 뜨는데, 우리는 일단 모델 타입에 들어가 주도록 합니다. 모델 타입에 들어와 주시면은 이제 모델 타입 멀티콥터가 있는데, 이 그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외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플랜, 멀티콥터, 믹스 모델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멀티콥터니까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드론 파밍, FC 타입 커스텀, ESC 스탠다드가 있는데, 드론 파밍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싱 드론이나 다른 드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농업용 드론을 조립하기 때문에 파밍 드론 선택해 주시고, FC 타입이 커스텀인데 이것 또한 눌러주셔서 지금 기체에 장착되어 있는 FC 타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K3A를 많이 쓰기 때문에 K3A를 선택해 줍니다. 밑에 하단에 보이는 ESC 스탠다드는 ESC 변속기 형식입니다. 이제 하비에인 계열의 X6, X8, X9은 ESC 포스 형식이라서 이 스탠다드가 아닌 한 번 더 눌러줘서 포스로 바꿔줍니다. 포스로 바꿔주셨으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어플리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네, 저장됐고 다 하셨으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서버 트림이 있는데 서버 트림에 한번 들어가 줍니다. 보시면은 1번부터 16번까지 채널이 있는데 이 숫자가 뜻하는 거는 각각 여기 채널을 말하는 겁니다. 보면 이 스틱에도 다 채널의 이름이 있습니다. 얘도 다 채널 번호가 있고요. 예를 들어 얘는 5번, 얘는 6번, 7번, 8번, 얘들은 1, 2, 3, 4 이렇게 채널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 채널들의 최소값과 최대값 그 사이의 폭을 여기 숫자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사이의 폭을 줄이거나 넓힐 수가 있죠. 만약에 줄이면은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그게 예민해서 팍팍 반응할 거고, 사이의 폭을 넓히면은 엄청 둔해가지고 쳐도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보일 겁니다. 저는 현재 이 서버 트림에서 조종기 시동을 잘 걸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1번부터 4번까지 해당 숫자를 넣어줍니다. 5 마이너스 5 5 5 이 숫자를 똑같이 조종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값을 했을 때 가장 시동이 잘 걸리는 그런 세팅 값입니다. 다 입력하셨으면은 이전을 눌러서 다시 나와주시고, 이제 오른쪽에 엔드 포인트와 채널 리버스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엔드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최소값과 최대값의 그 사이의 폭을 조절한다 하면은 이건 진짜 세부적이게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보면은 리미트라고 있고 이 격차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걸 조절해 가지고 이 해당 채널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둔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따로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가운데만 스로틀만 마이너스 89, 89가 되어 있는데 우측 상단에 재설정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초기화를 해주면 기본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현재 이 기본값만 이 기본값으로 세팅할 겁니다. 해주셨으면 나오셔가지고 여기 하단에 채널 리버스가 있는데 이 리버스에 들어가 주시면은 똑같이 해도 1번부터 16번까지의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 리버스의 역할은 해당 채널을 반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번 채널에 리버스를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때 채널 모니터에 들어가 보면은 현재 채널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번 SA에 채널 반전을 걸어줬고 이 5번이 DPS mode, execute EV line, attitude mode. 지금 보면은 여기 SA, SB가 있습니다. 현재 SB, SA 둘 다 최상단에 위치하였는데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값은 5번은 100이고 6번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지금 채널이 반전이 되어서 값이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번에 맨 위가 GPS다 하면은 리버스를 걸었을 때 맨 아래가 GPS가 되겠죠. 그런 역할입니다. 채널 리버스는 이제 다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Attitude mode. Spring off.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이고, 그래서 여기 빰 보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에 빰 보이스가 있는데 빰 보이스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이 조종기의 음성을 켜고 끄거나 아니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있는 이걸 눌러주면은 보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켜주면은 보이스가 나오고요. Record A. Record B. Record A.
그리고 이제 여기 SA부터 S3까지 지금 채널에 보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우선 SA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맨 위가 GPS, 가운데가 AD, 맨 아래가 AB이기 때문에 보이스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지 않는 채널들은 보이스를 빼주도록 합니다. 왜냐면은 이 조립자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버튼을 눌렀는데 소리가 난다 Record B. 하면은 당황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소리를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 팜 보이스는 말 그대로 조종기 보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AB 라인 넣었다고 해서 여기 SB 중앙이 AB 라인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소리만 나는 거지 거기에 세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했으면은 다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로우 볼트가 있는데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파워 볼트라고 해서 해당 볼트에 떨어지면은 기체가 진동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 사용하냐 하면은 우리가 1차 저전압이 보통 43.4%나 44에 두곤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알람에 1차 저전압 그 게이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볼트에 떨어졌을 때 조종기가 진동을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기체 LED를 보지 않아도 조종 중에 조종기에서 진동이 난다 하면은 1차 저전압이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쭉 올려주셔서 저희는 43.4%, 네, 이렇게 해두시고 놔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세팅하는데 굳이 쓰지 않는 거고, 모델 셀렉이 가끔 쓰곤 합니다. 모델 셀렉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1번부터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거는 조종기 프리셋입니다. 뭐 1번에는 뭐 416 기체의 값, 2번에는 610 기체의 값, 3번에는 616 기체의 값,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저장해서 나중에 불러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조종기를 초기화할 때 해당 채널 선택되어 있는 채널을 누르고 리셋 누르시면은 그 채널이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종기 공장 초기화가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 1번 값을 복사해서 다른 채널에 붙여넣기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많이 쓰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다 하셨으면은 나오셔가지고 CSM에 들어가 줍니다. CSM에 들어가 주시면은 우리 아까 처음에 바운딩 했던 제너럴 세팅이 있고 밑에 하드웨어 세팅이 있는데 이걸 눌러가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LD와 S1부터 S6가 뜨는데 이 LD를 한 번만 눌러주면은 스피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스피드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 스피드는 우리가 왼쪽 LD 게이지를 쳤을 때, 왼쪽 이걸 옆으로 쳤을 때 이렇게 값이 저장됩니다. 원래 기본 세팅은 이렇게 포스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보시면은 원래는 값을 쳤다가 손을 떼면은 다시 리턴백 초기 값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왼쪽 LD에 펌프 RPM을 넣게 되는데 만약에 펌프 분사 속도 조절을 넣었는데 뿌리다가 손 떼면은 다시 0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겠죠.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이제 뭐 왼쪽에 펌프 RPM이나 뭐 입재살 보기 RPM 개폐고 넣고 싶다 하셨을 때 여기 하드웨어 세팅 들어가셔서 LD를 스피드 형식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다이얼 갤리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값이 저장되어서 굳이 계속 잡고 있지 않아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이스틱 캘리, 다이얼 캘리 이 두 가지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조이스틱 캘리는 말 그대로 이 조이스틱의 캘리브레이션입니다. 하는 방법은 이제 스타트를 누르시고 이제 조이스틱을 정중앙에 두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정중앙에 두셨으면은 넥스트 눌러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고 건들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문자가 바뀌었을 때 조이스틱을 맥시멈 포지션 한마디로 이제 최대로 당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로 가장 많이 쓰는 시동할 때 아니면 모베나 하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대값을 넣으셔가지고 다 하셨으면은 피니시 눌러서 정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러면 조이스틱 캘리가 끝나고 다시 나오셔서 다이얼 캘리브레이트가 있는데 이 캘리브레이트를 어떨 때 사용하냐, 우리가 아까 여기 LD를 포스에서 스피드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바꿨는데 이 게이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씩 알아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쳤는데 게이지가 쭉 알아서 내려오거나 쭉 알아서 올라가거나, 한마디로 이 LD 채널에 간섭이 있었을 때 하는 캘리브레이션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RD는 따로 캘리 채널이 빠져있지 않아서 얘네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는 LG만 가능하고요. 하는 방법은 우선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이얼을 정중앙에 미들 포지션에 두라고 이제 알람이 뜨는데 올려가지고 0에 맞춰주도록 합니다. 0으로 맞춰주셨으면은 넥스트 누르시고 건들지 마셨다가 다이얼 투 맥시멈 포지션 최대로 당겨주면 됩니다. 왼쪽 최대, 오른쪽 최대, 마이너스 100, 100 이런 식으로 두 번만 당겨주시고 다 하셨으면은 피니시 눌러주시면은 이 다이얼 캘리가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움직인 상태라면은 이 0이 잡기 힘들 거예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럴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계속 움직일 때 이렇게 0으로 맞추기 위해서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왼쪽을 왼쪽 손으로 계속 유지해주면서 0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 눌러서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나오셔가지고 왼쪽 모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서브 트림이 있습니다. 서브 트림이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채널 9번인데 9번이 이 값을 통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를 늘려주는 거죠. 이 사이에 폭을 늘리면은 이제 간섭이 있어도 엄청 조금만 움직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200이나 플러스 200 잡으셔가지고 간섭이 좀 덜하다, 티가 안 난다 싶을 때 다이얼 캘리에 들어오셔가지고 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캘리는 똑같이 스타트 누르셔가지고 미들 포지션 두고 맥시멈 포지션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은 이전으로 나오셔서 여기 제너럴 세팅이 있습니다. 제너럴 세팅에 들어가 주시면은 볼테이지 백이 있고, 이거를 키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ON을 눌러서 켜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켜주면은 이 수신기에서 이제 전원을 써가지고 신호를 쏴가지고 기체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하는, 한마디로 조종기에서 기체의 전압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켜주셔야 합니다. 켜주셨으면은 다시 나오셔가지고 오른쪽에 볼테이지 캘리브레이터가 있습니다. 누르셔보면 이렇게 파워와 RX가 있는데, 이 RX는 할 필요가 없고 이 파워만 보면은 현재 전압 캘리볼트가 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기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기체에 완충된 12셀 배터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넣어주시면은 완충이 한 50에서 50볼트에서 52볼트까지 뜰 건데, 넣으셨으면은 이 캘리볼트에서 쭉 최대까지 올리시면은 이게 50까지 올라가는데, 50 맞춰주고 셋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테이지 캘리가 돼서 조종기에서 기체 전압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체에 완충된 배터리를 넣고 했는데 이 커런트 현재 전압이 00으로 뜬다 하면은 이제 뭐 하나를 빠뜨리거나 잘못된 거고, 원래 완충이 된 배터리를 넣으면은 여기에도 그 배터리 전압이 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연결했는데 이게 계속 0이다 하면은 다시 나오셔서 제너럴 세팅에서 볼티지 백이 켜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이게 켜졌으면은 이제 기체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이 현재 전압이 이제 그 배터리에 맞춰서 높게 있을 텐데, 그거 확인하시고 50 넣어 주셔가지고 셋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셨으면은 이렇게 메인 홈의 왼쪽 하단에 PWR이라고 해서 00V가 뜨는데, 이게 그 기체 해당 전압으로 바뀔 겁니다. 해서 이 해당 볼트가 우리가 아까 모델에서 세팅했던 여기 로어 볼트 알렛이 있는데, 이 세팅해둔 이 볼트에 떨어졌을 때 기체가 진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를 하고 아까 그 기체 전압을 캘리해주는 이 작업을 안 해주면은 쓸모가 없는 거죠. 이 작업을 해야만 여기 캘리브레이트 이 볼트가 작동하는 거고, 이 기능을 넣어주면은 많이 편합니다. 네, 됐고 여기까지가 조종기 기본 세팅이고, 나중에 부가적인 거는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